자, 오늘도 주용석 국장과 함께 잠깐 대선 관련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저께 대선 토론 마지막 토론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1차 토론보다는 좀 괜찮은 토론이었는데요, 전체적으로. 그러나 투표 자체가 이미 많이 끝났어요. 그래서 우편 투표로 지금 5천만 명 이상이 지금 투표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투표할 유권자들의 한 절반 이상이 이미 투표를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아무리 토론에서 어떤 후보가 잘했고 못했고 하더라도 그것이 선거 판세에 미칠 영향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하는 느낌은 있고요. 다만 그러나 경합주 같은 경우 그런 곳에서는 유권자들이 마지막까지 고민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언론들이 지금 보도하는 거는 큰 영향은 없었다. 그게 좀 대체적인 한 방은 없었다. 한 방은 없었다는 게 대체적인 언론들의 분석입니다. 우편 투표가 역대급이라는 게 그게 과연 누구한테 유리한 현상일까요? 그건 대체적으로 민주당한테 유리하다. 그러니까 조 바이든 후보에게 유리하다. 이제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것은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그 사전 투표하고 부재자 투표하는 분들을 조사하고 그러면서 나온 결론은 대체적으로 민주당 성향 유권자들이 훨씬 더 우편 투표에 적극적이다. 그건 어느 정도 팩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은 한 2대1 정도 비율로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우편 투표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자면 우편 투표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민주당에게 유리한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유권자들이 두 표 던질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미국에서 한 표씩 던질 수 있는 유권자들이 예년에 비해서는 많이 선거일 이전에 투표를 했다는 게 바로 사전투표율이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민주당 유권자들이 사전투표를 많이 했다는 거는 선거 당일날 투표할 사람들이 앞당겨서 투표를 많이 했다는 얘기죠. 뒤집어 얘기하면 선거 당일에는 민주당 성향 유권자들이 투표할 분들이 아마 많이 없을 거다. 대신에 공화당이 선거 당일날 11월 3일 당일날은 많이 투표할 거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은 사전투표에서 얼마나 많은 민주당 유권자들이 투표를 참여를 했고 또 선거 당일날 얼마나 많은 공화당 성향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할 것인가. 이게 큰 변수고요. 또 하나 더 큰 변수가 있죠. 우편 투표의 어떤 유효성에 대해서 좀 많은 좀 논란이 일고 있어요. 네. 각 주마다 우편 투표와 관련된 룰이 다 다르고 언제까지 도착해야 유효한 건지부터 해서 기본적인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소송까지 제기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우편 투표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무효표가 나올 것인가. 이게 과연 큰 변수인데 지금 대체적으로는 언론들 예상으로는 전체적으로 한 100만 표 이상 무효표가 나올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런 무효표가 100만 표 이상 정말 예상대로 많이 나오고 그런다고 한다면 그것도 좀 변수가 될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중요한 질문 두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윙 스테이트, 경합주 중에서 우리가 정말 눈여겨봐야 될 스테이트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석권하면 거의 백악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스윙 스테이트이 6개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스윙 스테이트 오하이오 같은 곳은 지금 그 6대 경합주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경합주도 조금씩 바뀌는데 지금 이번 11월 선거는 6개인데 러스트벨트 3곳과 썬벨트 3곳이죠. 러스트벨트는 펜실베니아와 미시간, 위스콘신, 그리고 썬벨트는 남쪽 지역이죠. 그래서 노스캐롤라이나와 플로리다 그리고 애리조나입니다. 이 6개 주의 향방이 결국 이번 대선을 결정지을 거예요. 나머지 6개를 제외한 44개 주는 이쪽이든 저쪽이든 색깔이 이미 정해졌다. 거의 다 정해졌다. 캘리포니아 같이 완전히 정해진 곳도 있고 거의 90% 이상 정해진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나머지 주들은 거의 바뀌지 않을 것 같고요. 6개 주인데 그중에서도 지금 보면 플로리다와 노스캐롤라이나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져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박빙이긴 하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져갈 것 같고 위스콘신과 미시간은 좀 조 바이든 후보가 유리합니다. 지금 한 5% 정도 차이 나는데 이게 추세적으로 좁혀지고 있는데 앞으로 한 열흘 정도 남은 기간 동안에 얼마나 더 좁혀질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봐서는 좀 유리해 보입니다. 그래서 위스콘신과 미시간은 조 바이든 후보가 가져가지 않겠는가 이런 느낌이고 그러면 이제 가장 관건은 두 주인데요. 러스트벨트에서 펜실베니아 그리고 썬벨트에서 애리조나 이 2개 주가
핵심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일 쟁점 상황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두 개 주를 트럼프 대통령이 가져가면 지금 일반적인 예상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건 이제 텍사스라든가 이렇게 공화당이 우세 지역인데 생각보다 박빙으로 흘러가고 있는 곳이 많이 있는데 그런 지역을 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킨다는 전제하에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와 노스캐롤라이나를 예상대로 가져가고 여기에 펜실베니아와 애리조나까지 가져가면 근소한 차이로 이길 것 같다. 조 바이든 후보를 누를 것 같고 조 바이든 후보는 지금 말씀드린 그 6개 주 중에서 뭐 위스콘신과 미시간을 가져간다 치면 나머지 4개 중에서 사실 하나만 가져가도 이기는 건데 제가 볼 때는 플로리다와 노스캐롤라이나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아마 조 바이든 후보가 노릴 수 있는 곳이라면 애리조나와 펜실베니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2개 주가 어떻게 나오느냐. 근데 이거는 굉장히 좀 예측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저희가 그러면은 마지막 순서로 네. 이건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해서 현장에서 아무래도 가장 이 대선 관련 초기 예리하신 분이니까 올해는 어떨 것 같으세요? 글쎄요, 올해는 좀 예측하기가 좀 쉽지 않네요. 더군다나 이거 캘리포니아는 어차피 처음부터 민주당이 지역이잖아요. 여기 뭐 민주당 강세 지역. 그래서 여기서 느끼는 민심은 사실은 전국 분위기하고는 또 약간 동떨어져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사실 경합주의 민심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좀 그런 경합주 6대 경합주의 민심을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끼기는 좀 한계가 있다는 점 그걸 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좀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조 바이든 후보가 좀 유리해 보이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물론 2016년에 힐러리 후보도 굉장히 유리했어요. 97, 98% 얘기 나왔죠. 그런 면에서는 비슷해 보이는데 그래서 조 바이든 캠프 쪽에서도 완전하게 안심은 못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그러나 이제 한 가지 이제 다른 게 뭐냐면 2016년에는 트럼프 후보 그 당시 트럼프 후보나 힐러리 후보나 2명 다 처음으로 대통령에 도전하는 인물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너무나 유명한 인물이라서 미국에서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대통령을 하는 걸 본 적은 없기 때문에 아웃사이더가 대통령을 하면 항상 보아온 워싱턴 정치인 인사이더들보다 그래도 더 잘할지 누가 아냐 이런 생각으로 많이 찍어줬단 말이에요. 일종의 그 기존 정치에 대한 단죄였죠. 근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분위기는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 큰 차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4년간을 대통령으로 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 시대를 4년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 겪어보고 나서 좀 투표하는 거기 때문에 4년 전과는 그 면에서 굉장히 다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그러니까 지지했던 사람들이 계속 지지할 것인가. 골수 트럼프 지지자들은 당연히 지지하겠지만 좀 미약하게 지지했던 사람들. 힐러리가 싫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다거나 어차피 찍어줄 사람 없어 보이는데 그나마 워싱턴 정치권이 아니었던 사람이니까 한번 찍어볼까 하던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과연 계속 지지해 줄 것인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4년을 지내면서 찍어주지 않았던 사람 중에 새롭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겠다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생겼을까. 이런 점이 이제 변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조 바이든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상수는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이번 선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 대 트럼프의 선거라고 봅니다. 트럼프 대 바이든이 아니라 그러니까 트럼프를 좋아하는 사람과 트럼프를 싫어하는 사람의 선거지 조 바이든을 열렬히 지지해서 이 사람을 반드시 대통령을 만들고 싶다. 이런 선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는 또 옛날에 힐러리가 틀렸던 점이라. 틀렸던 점이고요. 네. 과거에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달랐어요. 오바마 대통령이 처음 나왔을 때는 그때는 정말 오바마를 반드시 만들어주고 싶은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대항마가 눈에 안 보일 정도였죠. 그 당시 맥케인 후보가 나왔었지만 대항마가 안 보일 정도였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저는 그래서 4년 전보다는 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될 가능성 또 이길 가능성 그러니까 또 이길 가능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느낌을 조심스럽게 가져는 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시점에서 낙선이 확실하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렇다고 보기에는 조 바이든 후보가 객관적으로 좀 후보로서의 매력이 참 많이 떨어진다. 저는 그런 느낌은 지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양당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펙트럼이 넓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부터 중도 성향 그리고 진보 성향까지 아우르고 있는데
조 바이든 후보는 중도 성향 내지는 보수 성향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후보고 진보적인 성향의 민주당 지지자들은 사실 굉장히 그 좀 불만이 많죠. 그 스탠스가 애매하죠. 애매하죠. 버니 샌더스나 엘리자베스 워런이 나왔다면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을 텐데 열광했겠죠. 예, 그런 사람들이 안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4년 전과 비슷한 거예요. 힐러리 후보에 대해서 싫었기 때문에 기권하는 사람도 많았는데, 근데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4년을 더 대통령을 시킬 수 없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그게 관건인 것 같아요. 민주당의 진보 지지자들 중에서 조 바이든 참 별론데 별로 이렇게 찍어주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지만, 그러나 트럼프가 4년을 더 하는 거를 막아야겠다. 그걸 두고 볼 수는 없다. 막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여기에 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진보 성향 유권자들의 다수라면, 그러면 뭐 조 바이든 후보가 분명히 될 거고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약하다면, 그리고 중도 성향, 그러니까 민주당도 아니고 공화당도 아니고 양쪽에 그렇게까지 막 감정적으로 이입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냥 트럼프가 싫었는데 지금까지 선거전 진행되는 거 보니까 딱히 조 바이든에 대해서도 끌리지가 않네 생각보다. 뭐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에 조 바이든을 지지하겠다, 찍어주겠다 했던 사람들이 혹시 마지막에 좀 돌변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까? 이런 게 좀 변수가. 저도 조 국장님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는데요. 네. 4년 전에는 샤이 트럼프가 변수였다면 올해는 샤이 트럼프가 아니에요. 올해는 거기가 포인트가 아닌데 여전히 언론은 샤이 트럼프를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4년 전하고 또 비슷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게 오히려 포인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 그렇죠. 네. 샤이 트럼프. 뭐 굳이 샤이 트럼프라 그러면 이제 하도 언론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비판이 주가 되다 보니까 언론사들이 인터뷰하다 보면 그런 누구 지지하냐 그러면 트럼프라고 안 밝히는 사람이 안 하죠. 네. 근데 올해는 그게 문제가 아니죠. 예, 네. 그렇죠. 네. 뭐 그것도 어느 정도 근데 이제는 언론사나 여론조사 기관이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여론조사하면서 나름대로 감안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지금 말씀드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더 좀 상수가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나중에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선택의 결과를 놓고 과연 미국의 이런 선택이 뭘 의미하는 건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또 얘기 나눠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